여기 신하가 없는 왕이 있습니다. 신하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하의 행동을 명령으로 끼워 맞춥니다. 하품하는 건 예의에 반하는 짓이노라. 하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한 데다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다면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하품을 하고 때로는 하지 마라. 이 사람을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왕자에는 이런 겉껍데기만 중요시하는 다양한 어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부끄러운 현실을 잊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술꾼, 돈깨산만 하고 있는 사업가, 책상에만 앉아있는 지리학자, 그냥 명령에만 맞게 일을 하는 점등사.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그림은 유명한 어린 왕자 그림입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위에만 봐서는 그냥 모자 그림이죠. 위에 그림을 보고 누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굴까요?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일 겁니다. 어린 왕자는 이 그림을 보고 보아뱀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 주인공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사막에 추락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주인공 자아 깊이 숨겨져 있던 어린 자아가 말을 걸어온 것이죠. 그것은 꼬마의 별이 집 한 채의 크기도 안 될 만큼 작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주인공의 자아에 어린 왕자가 차지하는 정도가 작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B62B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 이름입니다. 튀르키예의 한 과학자가 이 B62B를 발견했다고 발표할 때 편한 옷을 입고 발표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양복을 입고 발표를 하니까 다들 그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여기서 어른들이란 본질보다는 겉껍데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B62B라는 것도 주인공이 그냥 지어낸 거라고 합니다.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서 온 건데? 라면서 겉껍데기를 중요시하는 어른들이 꼬치꼬치 물어볼 게 귀찮아서 그냥 대충 B62B라는 별을 지어낸 거죠. 본질은 그가 어린 왕자라는 거, 더 본질은 그가 어린 자아라는 거, 어린 왕자는 겉껍데기일 뿐이라는 거. 당신은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어때? 그 아이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를 모으지는 않니? 따위의 질문을 하는 법이란 결코 없다. 그 대신 그의 몇 살이니? 형제가 몇이나 있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라고 묻는다. 그렇게 해야만 어른들은 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어디 거지? 얼마지? 이게 습관적으로 먼저 나오죠. 돈은 겉껍데기고 메이커도 그냥 겉껍데기인데 우린 그런 게 먼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쓸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얼마나 맞을지 그런 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돈은 현실적인 거고 우리는 어른이니까요. 어른인데 아이처럼 살고 그냥 다 사면 그건 또 그것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린 어쩔 수 없이 어른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린 왕자를 기억하는, 꾸준히 중요한 게 뭔지 그런 상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내 친구가 자기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다. 여기에 내 친구를 묘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를 잊고 싶지 않아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에게나 친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 또한 숫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무엇에도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변해갈 수도 있었다. 내가 그림 물감과 연필을 산 것도 그 때문이다. 다시 어린 왕자가 자아의 한 구석으로 떠났습니다. 어린 왕자, 즉 어린 자아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죠. 누구나 어린 자아를 친구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어린 자아를 잃는다면 우리는 겉껍데기만 중요시하는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물감과 연필을 샀습니다. 어린 자아를 잃고 싶지 않아서. 혹시 잃더라도 그게 있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규칙 같은 거야. 아침이면 조심스럽게 별에서 바오밥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청소해 주어야 해.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되면 바오밥 나무를 규칙적으로 제거해 줘야만 해. 바오밥 나무는 어릴 때 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게 성장해버리면 별 전체를 덮어버리고 뿌리로 별에 구멍을 내거든요. 그리고 별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한 무리의 코끼리가 와도 다 큰 바오밥 나무를 다 먹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는 작을 때 싹을 잘라야 됩니다. 술이나 약물이나 도박이나 나쁜 습관이나 그게 너무 커지면 코끼리 한 부대가 와도 못 뽑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별을 확인하고 의심해서 뽑아줘야겠죠. 그건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난 해지는 게 정말 좋아. 해지는 걸 보러 가자. 언젠가는 해지는 걸 43번이나 봤어. 조금 후에 너는 다시 말했다. 그거 알아? 아주 슬퍼지면 해지는 것이 보고 싶거든. 해지는 걸 43번 본 날 그럼 너는 그만큼 슬펐단 말이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고 지구로 왔습니다. 첫 번째 별에서는 신하가 없는 왕을 만났죠. 신하가 없는 왕, 그게 왕일까요?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쟁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의 별에는 허영쟁이 혼자 살거든요.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이 삽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걸 잊으려고 술을 마신답니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삽니다. 하늘의 별 개수를 돈 세듯이 세는데 그냥 계속 세기만 합니다. 숫자 노름만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별에는 점등사가 삽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번만 불을 켜고 끄면 됐는데 별의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이제는 1분에 한 번씩 불을 켜고 꺼야 됩니다. 누가 내린 명령이라서 잠도 못 자고 계속 끄고 켭니다. 부지런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거죠.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겉껍데기만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별에서는 지리학자가 삽니다. 근데 지리 연구를 못하고 있는데 탐험가가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탐험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리학자는 탐험을 하지 않는답니다. 탐험가한테 들은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앉아만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별은 지구입니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다시 말해 거의 20억의 어른들이 있다. 우리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옳지 않은 행동인 걸 알지만 윗사람이 시켜서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돈은 교환수단일 뿐인데 끊임없이 숫자 노름만 하는 사람들. 나는 사무직이니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들. 현실을 잊으려고 술만 마시는 사람들. 그럼 겉껍데기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나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겉껍데기에만 신경 쓰고 살고 있진 않았을까요? 생택지베리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